톡 쏘는 청량함,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맥주 카스와 함께하는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도상현입니다. 제 옆에는 안치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사실은 양팀 팬분들이 너무 두 팀 팬 모두 다 잠 못 이루는 밤이지 않았을까. 이제 LG 팬 여러분들께서는 설레이고 또 믿기지 않고 기분 좋아서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밤이었다고 한다면, 하나 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제 울분에 또 이제 답답함에 또 이제 화도 나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잠을 좀 못 주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10월 마지막 방송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은 당연하게도 이제 결과가, 이제 한국 시리즈의 결과가 어떤 어느 방향으로든 이제 있을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오늘 방송에서는 저희가 어제 경기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이제 5차전입니다. 네. 5차전 경기 이야기까지, 사실 오늘 끝날 수도 있고 또 이게 주말 잠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팬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또 잠실로 올라가고 싶길 바라시겠고, 이제 LG 팬분들은 이제 여기서 끝내기를 또 바라실 텐데, 위원님께서는 이제 시즌을 마무리 짓는 그 순간을 여러 차례 좀 느끼셨잖아요. 선수 시절에도 그러셨고 이제 뭐 해설위원 시절에도 또 그러셨고 했을 텐데, 좀 뭐 선수 시절과 해설위원 시절 이제 시즌이 끝날 때 어떤 감정이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며칠간은 굉장히 기분 좋아요. 음. 이제 야구라는 그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내려놓고 네. 내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특히 선수 시절 때는 거의 뭐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는 거의 이제 푹 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해가 바뀌면서 그때부터는 또 다시 이제 다음 시즌, 스프링 캠프 다음 이제 시즌이죠. 준비부터 네. 걱정, 고민, 또 연봉 협상,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밀려오는데, 경기를 마치고 나면 시즌을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홀가분해요. 사실은. 홀가분하다. 다 이제 두 번 다시 이거 배트 안 잡을 거야, 공 안 볼 거야, 막 그런 생각이 이제 가지면서 푹 쉬는데, 이제 이게 언제 144경기를 다 하지라고 우리가 이제 3월 봄에 막 그 얘기를 막 나눴었는데, 이제 그러게요. 불과 작게는 한 경기, 많게는 3경기. 그렇죠. 많아봐야 이제 2025 시즌의 KBO 리그 야구가 이제 3경기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선수 시절에는 좀 그러셨고, 뭐 해설위원 시절 때는 좀 어떠셨습니까? 해설위원 시절은 사실 뭐 크게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 왜냐면은 뭐 비시즌에도 네. 방송은 계속 이어지고 또 다른 컨텐츠에 그러네요. 네. 또 방송을 이제 하면서 방송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일주일에 많이 할 때는 중계 방송 포함해가지고 뭐 한 4번 5번 할 때도 있고, 또 적게 할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끊이질 않아요, 일이, 야구라는 게. 네. 그래서 별로 시즌이 끝났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시긴 하셨겠네요, 그죠? 또 해설위원 시절에는 이 국가대표팀 그 전력 분석 일을 또 계속 해오다 보니까, 네. 이제 11월 12월이 되면은 해외 출장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고, 뭐 계속 뭐, 그리고 좀 1월달에 좀 잠깐 뭐 좀 여유를 찾나 좀 싶으면은 또 이제 스프링 캠프 또 시작하니까. 또 시작할 때도 준비해야 같이 되고. 또 우리도 또 가서 또 취재하고 또 뭐 계속 뭐 일상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야구가 없는 겨울 어떻게 또 채우셔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 눈앞에 있는 한국 시리즈부터 잘 마무리 짓고, 또 저희도 이제 오프 시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FA 또 시장이 있으니까 야구 팬 여러분들은 뭐 사실 뭐 스토브 리그를 또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FA 영입 혹은 이제 전력 보강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아마 또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승당한 NG 팬님 또 이제 1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8회 열받아서 끄고 게임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네이버 어플 야구 경기 결과 알림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야구 켰는데 역전. 놀라고 흥분되고 신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치형 현수형 못 믿어서 미안해. 무적 LG 오늘 이기고 통합 우승 가자. 안희원님 도기자님 맥주 4캔 사서 2개씩 드세요 얘기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근데 아무리 이제 답답하고 짜증나고 졌다 이런 경기도 일단은 그냥 또 끝까지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승당한 LG 팬님처럼 도중에 이제 끄고 보다가 나중에 이제 결과를 알고 너무 기뻤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뚜껑이 열린 거지 사실은. 못 보겠다 이러는 건가? 사실 엑기스 그 몇 분은 보지도 못하고. 그니까 아니 야구의 매력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타임아웃이 없는
스포츠의 재미를 알려드리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명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아쉽네. 아쉽네 진짜. 라이브로 봐야지 이거는. 근데 뭐 라이브로 보지 못하더라도 뭐 하이라이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셨겠지. 네.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뭐 보시면서 일단은 뭐 아쉽기는 하지만 응원하는 팀이 이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회복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 그리고 윤6531님께서도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현 투입 오케이. 던질 선수가 없다면요. 그런데 홈런 맞아서 멘탈도 나가고 팀도 위기 상황인데 바로 투수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비상식적인가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확실히 어제 경기 김경문 감독의 이제 투수 교체 타이밍 혹은 이제 김서현 선수 기용과 관련해서는 경기 끝나고도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연하게 이제 첫 번째 주제 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크러시카리나님 어제 이글스 공식 인스타 베스트 댓글이 우리 엄마도 이만큼 믿어주질 않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김서현 선수를 김경문 감독이 믿어주는 것만큼 이거 우리 엄마도 이렇게는 안 믿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신 건데 이 믿음의 야구라는 게 참 뭐 당연히 결과론적인 맞아요. 얘기가 네. 되겠습니다만 이 믿어야 될 때 그리고 또 믿지 않아야 될 때 그리고 믿지 않는다라는 게 또 이제 쟤는 앞으로 이제 못 쓰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좀 내지 말아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미디어 데이 때도 그렇고 김서현이 살아야 한화가 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렇죠. 또 끝까지 김서현 선수를 믿고 9회에는 무조건 김서현이다 이렇게 계속 뭐 발표를 또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상황이 되면은 다른 선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도 진짜 좀 뭐가 말과 지금 행동이 앞뒤가 또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이 믿음의 야구가 앞서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잘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잘 되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정말 멋있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지. 근데 야구는 특히 이제 정규 시즌이 아니라 페넌트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게 좀 플레이오프 좀 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예, 단기전에서 포스트 시즌. 네. 단기전.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유리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규 시즌이야. 뭐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144경기 워낙에 이제 많은 경기 수고 이 선수가 지금 당장 못해도 시즌 막판까지는 어떻게든 같이 끌고 가면서 살아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야구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단기전 사실 이제 오늘 지면은 이제 마지막이다. 아니면 정말 이제 한 경기 한 경기에 한 시즌 농사가 달려있는 순간에도 이 선수를 살리겠다라고 이제 기용을 한다는 게 팬 입장에서는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그런 장면들이 아닌가. 아까 우리 PD가 그 얘기했잖아요. 네. 누구 구한다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여기 바로 네. 나오네. 네, 네. 그 사람만 구하고 부대를 그죠, 잃어버렸다고. 그죠. 네, 네. 그게 진짜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아직 다 끝나진 않았는데 어제 경기까지의 내용과 과정, 결과를 보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또 뭐 오늘부터 갑자기 뭐 쉽지는 않겠지만 또 다시 뭐 어떻게 야구가 또 변할지는 모르니까. 네. 어제 경기까지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는 박용택 위원이 정확하게 짚었음. 김서현을 위한 경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기기 위한 팀을 위한 경기를 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저희가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또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첫 번째 주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 이제 한국 시리즈 4차전 이제 대전에서 열리는 경기였죠. 이제 와일스 선수의 호투 또 그리고 한화 타선도 넉 점을 내주면서 이제 넉넉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고 시리즈 스코어도 이제 2승 2패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만 경기 막판에 또 웃는 팀은 한화가 아니라 LG였습니다. 김경문 감독의 또 이제 이 김서현 선수에 대한 믿음 이게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또 이제 놓치고 말았는데요. 믿음의 야구가 뭐 미련의 야구로 변했다라는 이제 댓글까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경기 사실 와이스 선수의 호투부터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7.2이닝 동안 1실점 117개의 공을 던지면서 팀이 리드를 가져가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8회 추가점이 나오면서 4대1 거의 승부가 끝난 듯한 흐름이었는데 사실 이제 와이스 선수 이제 투혼이 느껴지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교체 생각을 하고 이제 마운드에 올랐을 때 바꾸지 마라. 나 더 던지겠다. 이러면서 결국엔 그 위기를 막아내고 또 다음 이닝에 이제 2루타를 맞은 다음에 이제 마운드를 내려가게 됐는데 어제 경기 또 와이스 선수의 이제 투구 내용 또 외국인 선수의 이런 투혼 어떻게 좀 보셨는지. 어제
참 이 변화구 자체가 어제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보니까 참 이 한 뭐 슬라이더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커브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참 이 뭐 많이들 이제 뭐 스위퍼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 구속에 이 휘어져 나가는 각도가 그렇게 큰 변화구를 던지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와 어제는 진짜 와이즈가 보면서 내내 어제 마침 또 이제 이제 투수 전문가 네. 뭐 누구냐면 이제 정재훈 아. 투수 코치 있어요. 네네네네. 이번에 이제 나왔죠. 옮기시는 거 같던데 네. 두산으로 맞죠? 네. 재훈이하고 이제 뭐 우리 센터에 와가지고 이제 성배하고 이제 셋이 야구 보면서 내내 뭐 야구 얘기만 했지. 그 얘기 하는데 와이즈 저 볼은 진짜 정말 치기 힘들겠다. 그 얘기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도 사실 Y 선수가 정규 시즌에는 2선발급의 활약, 뭐 2점대 후반 이런 좋은 성적을 또 거두긴 했습니다만 이게 가을 야구에 또 특히 LG 타선의 지금 흐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1차전에서도 대량 득점, 2차전에서도 대량 득점, 문동주, 류현진을 상대로도 이제 큰 점수를 또 만들어냈고 어제 사실은 그 폰세를 상대로도 볼넷 4개 얻어내면서 또 실점을 제법 안겨줬었는데 어제 경기 와이스 선수는 정말 1실점으로 LG 타선을 좀 잘 틀어 막은 것이 또 유효했습니다. 이 염경엽 감독도 타순 변경까지 가져가면서 흐름이 좀 좋지 못한 타자들을 뒤에 배치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뭐 와이스 선수에겐 전혀 뭐 그런 게 통하지 않더라고요. 네, 뭐 구위도 그렇고 어제 마지막 이제 올 시즌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서 등판을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마운드에서의 그 움직임이나 뭐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팀에 대한 충성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훌륭한 선수구나라는 거를 어제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외국인 선수 있으면 정말 젊은 선수도 보고 배울 게 많을 것이고 또 이제 투온, 투지 이런 것들이 또 선수단에도 좋은 영향을 또 미쳤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사실 와일드 선수가 완벽하게 던지고 또 이제 마운드에 내려갔습니다. 일단 8회였죠. 8회 이제 김범수 선수가 올라와서 결국에는 이제 승계주자를 또 홈으로 들여보냈고 그 김서현 선수가 급하게 올라와서 이제 오스틴 선수를 잡아내고 이 8회까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만 이 9회에도 다시 마운드에 오른 김서현 선수가 또 사고를 다시 한번 또 치고 말았습니다. 전날 25개 던지고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8회에도 올리고 9회에도 또 올린 선택 요거에 대해서 또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 구속도 150km 초반대 평소보다 구속이 또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제구도도 잡히지 않으면서 볼넷과 홈런 그다음에 땅볼 볼넷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주자를 쌓아놓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투수 교체 타이밍에서 사실은 이제 뭐 볼넷 홈런 여기에서는 좀 끊어줬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을 여러분들도 당연히 많이 내비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유격수 천성호 선수를 이제 유격수 땅볼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박혜민 선수까지 볼넷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체가 들어갔단 말이죠. 어제 김서현의 그 뭐 등판 시기나 뭐 이런 거는 어차피 김서현으로 가겠다라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는 뭐 당연하긴 했는데 일단 선투타자 오지환 선수와의 승부에서 볼넷으로 출루 허용한 게 너무 컸고 그렇죠. 그 이후에 박동원 선수한테 바로 이제 뭐 투런 홈런을 이제 허용을 하기는 했는데 원볼 투볼까지 계속 볼볼 됐단 말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그 네. 제구도 뭐 흔들리면서 또 구속도 안 나오고 이게 중견수 방면으로 물론 박동원 선수의 파워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긴 하지만 중견수 방면으로 넘어갔다라는 거는 공의 구위가 뛰어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공의 힘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잡아당겨서 이제 넘기는 그렇죠. 홈런이 많은데 중견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술과 힘이 다 동반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홈런 비거리도 125m였으니까요. 대형 홈런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홈런까지 허용을 해서 4대3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주자가 그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바꿀 거면 그때 바꿨어야지. 그렇죠. 다시 이제 주자가 비어 있는 이 리셋이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다시 볼넷으로 출루를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상호 선수한테 그렇죠. 이제 마운드를 넘겼단 말이죠. 요게 타이밍이 교체 타이밍이 참 이래서 감독들이 투수 교체 타이밍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근데 아마 많은 그 뭐 전문가분들 또는 뭐 야구 팬들도
홈런 이후에 바꾸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아마 다들 가지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박상원 선수도 주자가 한 명 이제 앞서 1루 주자를 남겨둔 상태로 올라왔다라는 거. 사실 이제 불펜 투수들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정말 많기는 하겠지만 당연하게 베이스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올라오는 것이 본인의 투구를 하는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요즘에 뭐 사실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무리 투수들이 멀티이닝을 소화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8회에 그 아웃카운트 4개를 책임진다는 게 이게 사실은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투구 흐름이 살짝 깨지고 다음 이닝에 다시 올라와서 이 1.1이닝, 뭐 1.2이닝 이렇게 소화하는 게 아니 뭐 불펜 투수가 뭐 그게 어렵나 싶어도 이게 굉장한 또 큰 부담이고 몸에도 안 좋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특히 이제 마무리 투수 같은 경우에는 몸을 푼 이후에 마운드에 등판을 해서 거기서 끝나야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9회 한 이닝만 맡기는 게 또 사실 보통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8회 이제 등판을 하게 되면은 또 뭐 공 몇 개 또 몸 풀고 가서 이제 타자가 승부했을 때 또 몇 개 또 던져야 되고 그리고 내려와서 또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야 되고 이게 뭐 단기전에서는 뭐 어쨌든 뭐 한두 경기는 뭐 그렇게 큰 데미지가 오지는 않겠지만 선수들은 루틴을 하면서 자기 루틴을 지켜가면서 롱런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계속 이제 투자를 하는데 네. 현장에서 그렇게 도와주질 않는다는 점이 이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급한 대로 일단 막 써야 되고 막 이런 네. 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은 당연히 투수들의 애로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단기전 변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많아요. 선발 투수를 중간에 기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선발 투수 2명을 1+1으로 묶어서 경기를 또 준비를 하는 팀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의 운영 자체는 당연히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서현 선수 또 8회 오스틴 선수를 잡아냈기 때문에 9회에도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뭐 연투도 있을 것이고 피로적인 부분도 사실 뭐 144경기 치르고 또 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김서현 선수도 올 시즌이 뭐 사실상 풀타임 첫 시즌이야 또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시즌 막판부터 사실은 김서현 선수가 워낙에 좋지 못했기 때문에 SSG전에서도 시즌 막판이었죠. 이때도 같은 패턴으로 또 9회에 무너졌습니다. 볼넷으로 주자 쌓아놓고 홈런으로 역전 허용. 이게 또다시 나왔다라는 게 정말 좀 이 한화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 같습니다. 김서현이 흔들릴 때의 플랜을 미리 마련해두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들이 사실 정규 시즌 막판부터 이어져 온 한화 팬 여러분들의 또 이 말씀이기는 했거든요. 저는 옵션이 그래도 하나가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일찍부터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그냥 김서현 선수에 대한 그 뭐 믿음이 굉장히 뭐 높았기 때문에 김영 감독이 그런 뭐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또 발표를 뭐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난 이제 궁금한 게 과연 이제 오늘도 경기 후반에 앞서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또 어떤 선택을 할지가. 그렇죠. 네. 김세현 말은 해놨는데 지금 김세현은 또 뭐 안 되지 이제 뭐 3연투가 또 되니까 선수 본인도 이쯤 되면 진짜 부담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중 가서 김서현 선수는 더 큰 선수가 되기는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생각해 보면 그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때려낼 수 있었던 거, 그게 그 이승엽이 부담감에 결국에는 홈런 치고 미안함의 눈물을 또 흘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선수에게도 정말 부담이 컸었을 그런 이제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믿음의 야구라는 거는 감독도 욕을 먹지만 선수도 또 계속 욕을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그거 생각하고서 그러니까 김경 감독의 그 약간 그 운영 방식이나 지도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믿는 선수는 진짜 확실히 믿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본인이 욕을 먹던 확실히 믿어주고 또 밀어주고 근데 또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번 지금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도 그리고 올 시즌 운영을 할 때도 약간 예전에 그런 그 운영 방식과 큰 변화는 없어요. 네. 보면은 차이는 거의 없는데 일단은 지금은 뭐 투수 코치든 수석 코치든 근데 뭐 그런 건 있죠. 코치가 어리다고 해서 감독이 나이 많은 감독한테 의견을 내지 못한다. 이거는 코치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핵심 그 보직들은 다 나이가 다 비슷해요. 뭐 양상훈 감독, 뭐 김민호 그쵸. 코치, 양승관 수석 코치 이런 분들 다 이제 좀 감독을 좀 설득을 하던
뭘 하든 뭐 지금은 변화가 필요하지. 지금 김서현 선수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더 밀고 가게 되면은 선수만 더 곤란해질 것 같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 선수도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는 게 뭐 21살 아직 정말 어린 선수이기는 하고 또 김서현 선수 팬분들이 계시다면 좀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제 이 멘탈적으로 성숙해져야 되는 시간들이 더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런 압박감, 부담감을 한국 시리즈 무대에서 지금 당장 극복해내기는 정말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글스님께서 김경문 감독, 한화 감독 선임됐을 때 시대에 맞게 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등 감독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 사실은 한국 시리즈 5번째 도전입니다만 아직까지 한국 시리즈 또 우승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한국 시리즈 통산 19패? 이거는 진짜 응원하시는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또 김경문 감독을 또 응원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좀 진짜 이제는 당연순한 뭐 징크스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가을 야구 단기전에서의 이렇게 안 풀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문 감독 경기 이후에 8회에는 잘 막았다라면서 이제 김서현 선수 기용에 대해서 이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8회 상대가 오스틴이었고 오스틴 선수가 사실 워낙 컨디션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또 초구치고 이제 물러난 부분들이 있었죠. 투구수가 이제 하나였기 때문에 다음 이닝에도 또 올리고 싶었었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나요. 홈런 맞았을 때라도 바꿔줬더라면. 네, 맞아요. 그때 바꿨으면 또 어땠을까? 이게 또 반대로 네. 홈런을 맞고 바꿨는데 그 투수가 이제 역전을 또 허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좀 더 가지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다 비슷했어요. 정말 어제는 김서현이 어제 한 경기만 놓고 좀 부진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길게 가는 그렇죠. 거는 좀 더 믿어줄 수 있어 이렇게 하겠지만 최근에 계속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 안 보니까 좋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좀 한 템포 빨리 교체를 하던 아니면 아예 그냥 기용을 안 하던 그쵸. 그런 약간 변화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리고 또 지금 이 하나 불펜진이 좀 많이 지쳤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뭐 조동욱 선수도 안 좋았고 뭐 정우주 선수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도 뭐 물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정우주 선수가 제일 하나 불펜에서 공이 짱짱하고 좋은 선수가 아닐까 싶기는 하지만 1차전, 2차전에서 둘 다 올라가지고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좀 아쉽기는 합니다. 뭐 박상원 선수도 있고 뭐 한승혁 선수도 있고 뭐 하겠습니다. 김범수 선수, 뭐 주현상 선수 다 있습니다만 이 자꾸 불펜 불안이 결국에는 한화의 이 발목을 한국 시리즈에서까지 좀 잡는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이 최고의 원투펀치를 가지고도 두 경기를 모두 가져가지 못한 그리고 사실은 두 번째 경기는 다 가져갈 법한 그런 경기를 또 이제 내줬다라는 게 앞으로의 또 시리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이렇게 투수 그 선수들 명록 예 요거 잠깐만 보면은 나는 이제 이거 보면서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지만 네. 문동주가 그 삼성과의 플레이오프에서 4이닝 완전히 그냥 그렇죠. 삭제시켰던 네.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오히려 문동주를 뒤로 보내는 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워낙 불펜이 안 좋으니까 그냥 네. 문동주 선수를 차라리 이제 한국 정우주를, 시리즈에서도 정우주를 선발로 써서 그래도 정우주는 몇 경기 선발로 나와가지고 아예 투구수가 적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 50개 가까이 던질 그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한화는 오히려 선발보다는 이 막는 야구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다 잡아준 경기를 지금 계속 놓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물론 뭐 그런 것도 당연히 검토를 했겠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궁금한 게 오늘도 어제와 같이 경기 후반에 앞서고 있는 상황 타이트하게 앞서고 있는 상황일 때 과연 이제 불펜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나뿐만이 아니라 아마 기자들도 그렇고 하나이글스 팬들도 되게 궁금해하실 걸. 그렇습니다. 뭐 코르다노님 2차전에 정우주를 왜 씁니까? 순리대로 평범하게 기용했으면 2승 2패였다 이런 얘기도 또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우주 선수에 대한 믿음은 사실은 이제 김경문 감독이 또 이제 좀 중요한 상황에 이렇게 좀 활용을 좀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또 아쉬움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서현 선수가 이번 단기전 남은 뭐 짧으면 한 경기 아니면 뭐 길면 이 세 경기에서 어떤 보직을 또 맡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다른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지금 뭐 메이저리그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지금 뭐 로버츠 감독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지금 메이저리그의 무키 베츠 선수 있잖아요. LA 다저스의 무키 베츠 선수 지금 월드 시리즈에서 23타수 3안타로 되게 못 치거든요. 근데
무키 배츠는 배츠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축 타자니까 뺄 수가 없는 약간 이제 하나로 따지면은 이제 노시환 선수 같은 그런 이제 입장이라고 한다면 불펜 투수 중에 이제 트레이넨 선수라고 또 있습니다. 네. 그 선수도 사실은 뭐 마무리도 맡았었고 필승조로 이제 기용을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최근 한국 시리즈 때 되게 월드 시리즈 때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 이제 팀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나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주축 타자와 불펜 투수에 대한 그 기용 방식 이거는 이 팀에서의 그 비중, 중요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김선 살려야 된다. 마무리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지금 여기까지 좀 오지 근데 이제 않았나. 포스 시즌과 같이 이 가을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따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필승조라고 해서 뭐 추격조로 등판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보직 그 보직 분업화의 중요성은 정규 시즌이라는 긴 마라톤 레이스에서나 가능한 거죠. 사실은 물론 뭐 부상 방지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을 야구 자체는 이 페넌트 레이스랑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토너먼트 형식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정말 어려워요. 저는 이제 뭐 제가 현장에서 그걸 지도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수년 동안 계속 이제 봐오다 보니까 이게 가을 야구와 정규 시즌의 운영 방식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그러네요. 뭐 성공도 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 확률이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선수가 근데 내가 볼 때는 필승조하던 선수가 어떠한 이유로 이제 추격조로 등판했다. 근데 내가 삐졌어. 네. 마음 상했어. 그러면 안 되지 선수가. 그렇죠. 이거는 뭐 마지막이니까. 그럼 마지막이니까. 포스 시즌은 그러면은 안 되고 선수가 맞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그렇게 먹진 않을 거예요. 또. 류뚱 H님이 주연상이 올라오든 김범수가 올라오든 김서현이 올라오든 볼즈라고 맞으면 단기전에서는 빠른 판단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선수 기용 요거는 이제 둘째 문제고 그러니까 야구 팬 여러분들께서 안 좋아 보일 때에도 본인의 결정을 이제 밀고 붙이는 그게 이제 뚝심이 아니라 고집처럼 느껴진다라는 게 가장 큰 채팅창에서 제가 확인한 여러분들이 화가 많이 나신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김서현 선수 반복적으로 같은 타이밍에 투입돼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역시 그걸 방치한 이제 벤치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시즌 막판부터 좋지 못했던 김서현 선수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선수를 중요한 순간 계속 올리는 것도 선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는 거. 위원님께서도 이제 자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4번 타자로 나섰을 때. 그때도 이제 부담이 엄청나죠. 내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고 방망이가 안 맞고 근데 이상하게 찬스마다 지금 내 타석에 계속 들어가고 걸리고 하면은 힘들죠. 근데 이제 선수가 감독한테 가서 난 못하겠으니까 바꿔주세요. 이 말 꺼내기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거는 선수 기용도 감독 고유의 권한이고 그러면 이제 뭐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어보는 선수의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죠.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감독이라는 위치에서 야구를 이제 운영을 할 정도의 뭐 위치라면은 네. 캐치를 해야지 사실은. 캐치를 하고 그걸 빨리 이제 대처를 해서 교체를 해주던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뭐 우리가 이제 속된 얘기로 선수 한 명한테 사람 좋은 감독이 돼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누구는 이제 외면하고 또 시즌 내내 고생하고 또 이제 이 기여도가 높은 선수가 있더라도 이 단기전에서 안 좋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또 배제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게 또 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저는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정규시즌 때 고생하고 뭐 잘했던 선수인데 가을 야구 시작과 동시에 배제를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절대 아니죠. 이 선수한테 당연히 기회가 나는 먼저 가야 된다고 봐. 그동안 얼마나 많은 헌신과 노력과 또 많은 그런 뭐 봉사를 했어. 그런 선수한테 기회가 가는데 이 경기를 하다 보는데 생각보다 이 선수가 정규 시즌만큼의 이런 뭐 퍼포먼스가 안 나와. 나오니까. 내가 봐도 컨디션이 안 좋아. 이러면은 교체를 해주는 게 맞지. 그렇습니다. 박성훈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감독이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젊은 선수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네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수가 잘해서 부활하게 되면은
역시 믿음의 야구 적중. 이 얘기가 사실은 여태까지는 좀 있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 시리즈에서의 우승할 수 있던 기회가 김경문 감독에게 좀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 주제, 워낙에 또 어제 중요한 그런 투수 교체였기 때문에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슈퍼챗 후원해주신 것들 또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한방님께서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G 팬이지만 한화가 LG에 진 게 아니라 김경문 감독이 LG에게 진 겁니다. 이 감독에 대한 또 질타 계속 또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윤6531님께서도 2,000원 후원 추가로 감사드립니다. 코리안 시리즈 중우승 후 다음 시즌 들어가기 전에 경질된 사례가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감독 평가에 있어서 당연하게도 이제 뭐 가을 야구에서의 운영 이런 것들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정규 시즌 성적이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는 2002년도에 LG 트윈스가 준우승했죠. 맞네. 김성근 감독님. 김성근 감독이겠죠. 그 다음 해 이광환 감독님으로 교체가 됐어. 바뀌었죠. 네, 그러네. 이런 사례가 있었네요. 네. 제 기억에는 뭐 타 팀의 감독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2013년 김진욱 감독도 한국 시리즈 이때도 기억납니다. 2승 먼저 하고 들어갔었는데 이제 뒤집혔었던 게 또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이 중요한 시리즈를 김서현이 극복하냐 못하냐의 시리즈로 만드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맞네. 2010년에 그 저기 누구냐 선동열 감독님도 그 준우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류중일 감독님으로 또 바뀌었었던 게 또 기억이 나기는 하네요. 여러 차례 있긴 하구나. 아예 없진 않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냐. 훨씬 빠르시네요.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어제 경기에 또 아쉬움을 조금 묻어두고 이제 오늘 경기, 오늘 이제 5차전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로스트와 문동주 선수가 이제 리턴 매치를 또 펼치게 됩니다. 한국 시리즈 5차전 이제 오늘 시리즈가 끝이 나느냐 아니면 이제 한화 입장에서는 다시 시리즈를 잠실로 가져가느냐 정말 중요한 그런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맞붙었던 토로스트와 문동주 지금 닷새 만에 리턴 매치를 또 펼치게 됐습니다. 1차전은 토러스트의 완승이었죠. 6이닝 동안 7피안타, 무사사구 2실점, 6위 관리 능력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4와 3분의 1이닝 동안 4실점, 자책점도 3점이었고요. 데뷔 첫 한국 시리즈 등판의 무게를 좀 견디지 못했다라는 생각 듭니다. 박혜민 선수의 홈런 한 방, 그리고 동료들의 실책까지 겹치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내줬었는데 1차전에서 뭐 토러스트 선수, 또 문동주 선수 두 선수의 또 피칭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 사실 토로스트는 뭐 기대만큼의 피칭이었었고 문동주는 문동주가 못 던졌다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1차전 봤을 때는 LG 타사들의 대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준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빠른 볼에 밀리지도 않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사실 1차전이 정규 시즌 이후에 정식 경기라고 제가 이제 칭할게요. 정식 경기를 소화하지 못한 게 거의 한 3주 정도 되죠. 그렇죠. 얼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항상 경기 감각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 입장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니 144경기를 치르고 뭐 3주 쉬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뭐 놀고 쉬는 게 아니라 운동하면서 쉰 건데 훈련도 계속 하는데 무슨 경기 감각이 그렇게 떨어지냐. 저는 이제 그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초반에 사실은 그 빠른 볼에 대한 적응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체크를 했는데 이거 너무 대처를 잘하더라고요. LG가. 그래서 이제 뭐 구장도 이미 좀 바뀌었고 이번 리턴 매치는 구장도 바뀌었고 그때는 문동주가 뭐 물론 실점도 많이 하긴 했지만 LG가 잘했다라는 인상이 나는 굉장히 강했어. 근데 이제는 또 다르죠. 그때는 어느 정도 왜냐면은 1차전 물론 중요하지만 뒤에 경기가 최대 7경기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의 등판이니까 조금은 여유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벼랑 끝이죠. 문동주도 이게 잘 본인이 못 던지면 올 시즌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화 입장에서도 오늘 만약에 문동주 선수가 조금 일찍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 이 투수 교체 타이밍 요게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지면 내일이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문동주 선수만 또 이제 믿고 이제 경기를 또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엔 또 대전입니다. 홈팬들 앞에서 문동주 선수가 다시 한번 또 마운드 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 좋지는 못하죠. 1승 3패로 벼랑 끝. 패배하면 LG의 우승 세레머니를 이제 대전에서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면에 LG는 4차전에서 9회 6득점대 역전극 펼치면서 완벽하게 또 흐름을 가져왔고요. 타선도 폭발했고 불펜도 뭐 장현식 선수는 좋지 못했습니다만 또 이제 살아나는 모습 어느 정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분위기만 봤을 때는 또 이제 모든 화살표가 LG 쪽으로 또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이제 LG 타선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아까 앞선 첫 번째 주제에서는 김경문 감독의 투수 교체를 얘기를 하느라 이제 잘 친 그리고 9회에 정말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의 경기를 뒤집은 LG 타자들 이야기를 좀 잘 조명하지 못한 것 같긴 합니다.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나는 김현수, 박동원 이 두 베테랑 선수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문보경 선수가 시즌 막판에 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타격 좋았었죠. 컨디션이.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그게 걱정이었죠. 만약에 이 한국 시리즈를 대비해서 과연 그 빨리 회복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은 그 고민을 했었는데 내가 볼 땐 뭐 고민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 문보경 선수 5할입니다. 5할. 네, 5할이 뭐 넘어가는 그런 타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니까 네. 문보경 선수에 대한 걱정은 없었고 그리고 어제도 사실은 김현수의 역전타 이후에 계속 그 리플레이 장면만 보여주다 보니까 문보경 선수가 3루 2루타 1타점 네, 2루타. 그 추가 네. 이거 만드는 거 보셨어요? 아, 넘어가던데. 그냥 넘어가가지고 갑자기 그냥 뛰어 들어오는 것만 막 보여가지고 뭐야 막 이랬었는데 네. 그동적으로 이제 그 초구 공략을 했다라는 것도 문보경 선수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된 상태니까 LG가 참 보면서 참 야구를 참 선수들이 참 잘한다. 그냥 뭐 내가 볼 때 LG 뭐 연경학 감독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감독이 뭐 특별히 할 게 없어. 거기 그냥 가만 내비두면 보면은 뭔가 이게 뭐 흐트러진 모습들이 그라운드에서 나오면 김현수가 싫은 소리 하고 그쵸. 리더가 잘 해주는데 알아서. 또 그게 또 그렇게 되면 또 박혜미 또 모아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고 맞아요. 그게 부족하면 또 외국인 오스틴도 또 선수를 막 독려하고 그러니까 이 경험이 이기는 경험들, 좋은 경험들, 우승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야구를 정말 잘할 수밖에 없고 뭐 감독이야 코칭 스태프들은 진짜 정말 좋은 선수들을 만난 거지.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김현수 선수의 그 역전적 시타가 포스트 시즌 최다 안타 또 신기록이기도 했었습니다. 기존 기록이 이제 홍성은 선수의 101개였는데 가을 야구에서만 102개의 안타를 또 때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김현수 선수 과거에 그 가을 야구에서의 침묵했던 모습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김현수야말로 가을 경험이 많이 쌓이고 그 부진했던 걸 극복해내는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현수 선수 지금 뭐 통산 안타도 이제 홍성 선수 넘어서 역전을 했고 통산 타점 같은 경우에는 뭐 진즉 최정 선수의 44개를 넘어서 61개, 61타점을 또 가을 야구에서 기록을 하면서 정말 가을 베테랑, 가을 야구에서 어떻게 또 선수들이 준비해야 되는지 좀 잘 아는 실패 경험도 있어야 이거는 하지 말고 성공한 경험도 있으니까 이거는 해라 이렇게 또 후배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전달하고 설득을 시키고 또 얘기를 또 하려면은 역시 다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맞네요. 네. 그런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김현수가 그렇게 과감하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오늘 모든 관심사는 역시나 이제 6시 반에 그렇죠. 열리는 경기가 저도 궁금해요. 오늘은 이제 그렇습니다. 뭐가 궁금한지 알아? 뭐가요? 김서현 또 나오나? 설마 모르겠다. 제 6768님이 김경문은 김현수 선수 보면 배신감 느낄 듯. 그리고 또 이제 나이스 770711님도 김경문 감독이 우승 못한 게 두산 시절에 현수 때문 아니었나요? 당시 현수 참 못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상대 쪽 더가웃에서 이렇게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 했을 때 저렇게 좀 지금의 치지. 김현수 만든 건 사실 김경문 감독이죠. 그렇긴 그 하죠. 믿음의 야구, 그 연습생 출신의 그 선수를 과감하게 기용을 해가지고 이런 대스타를 만들어낸 것도 시작점은 김경문 감독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을 야구에서 좀 잘하지.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약했어. 그때는 진짜 약했죠. 끝내기 병살타도 현수가 맞아요, 쳤고 맞아요. 뭔가 좀 그때만 되면 타격 기계가 이제 멈춘다고 막
기사에도. 그쵸. 날이 추워져서 기계 멈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LG에서 워낙에 베테랑으로서 리더로서 또 가을 야구에서도 팀을 잘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제 경기에서는 이제 박혜민 선수 주장이죠. LG의 박혜민 선수도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좀 눈물 흘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3차전에서의 그 수비 실책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박혜민이기 때문에 혹시 저건 잡지 않을까? 라는 타구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좀 마음 고생이 확실히 선수들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그게 컸대요. 병살타 친 거. 나 그렇죠. 따라가고 맞아요, 있다가 맞아요, 병살타 맞아요. 친 게 그게 너무 미안했는데 수비 나가서도 자꾸 그 역전이 되는 장면들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고 타자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눈앞에는 그 장면이 떠오르고 나 말고 팀 동료들이 역전을 만들어주고 동점을 만들어주는 그 그림이 자꾸 눈앞에 아른이 거려서 자기는 감정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눈이 자꾸 이제 눈물이 경기 중간에 그냥 경기 도중에 계속 눈물이 떨어졌대. 근데 혹시나 내 쪽으로 어려운 타워 날라오면 어쩌지 막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멈추질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그러니까. 진짜 가을 야구가 얼마나 선수들에게 큰 중압감을 주면 이 베테랑이자 베테랑 이 박혜민 선수도 또 그런 감정적인 이제 흔들림이 좀 있었겠습니까? 정말 이제 큰 무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나도 옛날에 좀 그 부진했을 때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 절박함이 또 있는 거죠. 한국 시리즈 막 뭐 2차도 막 4타수 무안타 4삼진인데 나가서 막 생고기 먹고 애들하고. 근데 그 두 가지 반응이잖아요. 이제 야구는 빨리 잊어야 잘한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절박해야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적당하게 상황에 맞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빨리 같습니다. 잊으니까 시리즈가 빨리 끝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는 아니었네요. 네. 의원님 케이스에서는. 어쨌든 토로스트 선수가 오늘 LG 마운드를 또 책임집니다. 토로스트 시즌 내내 큰 경기에서 또 강했죠. 대전 원정에서도 6이닝 2실점 승리 투수 경험이 있었습니다. 1차전 MVP답게 오늘도 안정감 있는 피칭이 기대가 되고요. 운동주 선수는 이번 5차전 정말 팀의 운명을 걸고 어깨에 들고 이제 던지는 경기가 됐습니다. 정규 시즌 막판에 LG를 상대로 좀 무너졌었고요. 한국 시리즈 1차전에도 같은 팀에 좀 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이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었던 강속구가 다시 한번 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LG 타자들을 좀 어떻게 다르게 승부하는지가 오늘 경기에도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 재미로는 승패 예측 이게 아마 올 시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 시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LG의 선발 토러스트, 하나의 선발 문동주 선수입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6이닝 2실점 기록한 토러스트, 문동주 선수는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4와 3분의 1이닝 4실점으로 좀 좋지는 못했었습니다. 위원님 어디 가시겠습니까? 여기 한 번만 더 하자. 마지막 게임. 마지막이니까 좋습니다. 수요일날 어차피 나오니까. 예. 먼저 해도 돼? 그럼요. 문동주. 그래요. 위원님은 이제 잠실로 다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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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요?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빨리 끝내지 않을 거야. 나는 문동주를 믿어. 문동주를 믿는다. 문동주의 그 플레이오프 삼성과의 그 4이닝 삭제 표요. 그 경기. 네. 그거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 있어. 그거 다시 재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오늘 시리즈가 좀 끝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 문동주 선수가 사실은 뭐 긴 이닝을 소화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1차전에서 LG 타선이 좀 공략을 잘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 불펜 하나의 또 이게 시즌 내내 강점이었던 투수진이 왜 한국 시리즈 가을 야구에서 또 이렇게 무너질까 싶습니다. 오늘은 전 LG가 시리즈를 승리를 거두고 아마 5차전에서 한국 시리즈 우승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에 또 이제 커피 내기 또 이기는 사람은 또 누가 될지 여러분들께서도 또 다음 주에 또 와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한국 시리즈 짧으면 오늘 경기가 마지막이고 길어봐야 이제 뭐 3경기 남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올 시즌 내내 뭐 LG 팬, 하나 팬들만 계시겠습니까? 나머지 8개 팀 팬 여러분들께도 일단 정말 너무너무 한 시즌 내내 고생 많으셨고 또 마음고생 또 즐거운 일들도 많았겠지만 사실 야구라는 스포츠가 실패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이게 10번 들어서서 3번만 성공해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럼 나머지 8번, 7번은 다 실패를 한다는 거잖아요. 팬 여러분들 네. 얼마나 또 이제 속상하시면서 야구를 보셨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시즌 이 그리운 야구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마지막 한 경기 또 마지막 또 2경기, 3경기 이렇게 가게 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또 많이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방송 좀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1월 4일에 과연 어떤 팀의 한국 시리즈 우승 소식으로 또 돌아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다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